그래서 이게 동문선이라는 게 사가정이 서거정이 지어졌는데 이 서거정의 호가 사가정이고 네. 추야우중은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네. 추야우중이 거기 이제 보면 가을밤에 괴로이 읊조리는데 거기 쪽 일단 보면 네. 세상에 알아주니 드물어 창밖에 한밤중 비가 내리고 등잔 앞에 마음은 만리 밖을 내다는 이렇게 나왔는데 막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채치원이 지었잖아요. 거기 보면 채치원은 이 빈공가에 합격했어요. 빈공가. 여러분들 우리 빈공가라는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저도 고대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한문학을 그 고려대학교에 보면 막 중국인들 엄청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게 빈공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로 채치원이 11살쯤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그 당나라에 있는 그 뭡니까 신라시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보는 시험이 빈공가예요. 저 처음에는 빈공가가 물론 이제 빈공가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 유학생끼리 시험을 보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시험 보는 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김소월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좀 더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빈공가에 합격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쓴 시인데 가을밤에 괴로이 읊는데 이건 뭐냐면 가을밤에 막 혼자서 유학을 와요. 채치원이 혼자서 유학을 와서 괴로이 읊는데 세상에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는 거고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겠죠. 10살, 11살 때 중국에 유학 갔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창밖에는 한밤중에 비가 내리고 창에 삼경우 등전 말리신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만리를 달린다. 그러니까 만리라고 하는 무슨 뭐냐면 감정적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적 거리. 실제로 만리라는 게 아니라 느낌의 만리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시는 채치원이 당나라에 유학을 가면서 느낀 시다. 이렇게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걸 공부하려면 이제 뭐 근치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그 뭐지 한시가 뭐였죠? 시험 문제가 한시를 읽고 느낀 점을 뭐 써라 이런 거 있나요?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그런 걸 토대로 쓰시면 되니까 당나라에 이제 유학을 간 채치원의 어떤 감정이고요. 밑에 그 한시를 좀 보면 추풍유고음 그 한자는 혹시 음을 아시겠어요? 한자 강의에 듣기는 했어요. 네, 강의 들으셨어도 추풍유고음이고 들으셨어도 새로 소지 거세 소중 이게 어떤 책에는 새로라고 쓴대요. 거세 소중 상해 삼경우 등전 말리시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시를 조금 알아야지 이해가 쉬운데 가을바람, 추풍을 알 거고요. 네. 유는 오직이라는 뜻이죠. 오직. 고는 괴로움을 보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직 괴롭게 웃는다는 거고요. 네. 웃는 을풀 음자거든요. 네. 오직 괴롭게 을뿐이 거세. 이게 거세는 이제 온 세상이라고 부르죠. 온 세상. 네. 원래 이제 거자는 들 거자거든요. 네. 네. 거수, 손을 든다 이런 뜻인데 이 거가 모든이라는 뜻도 있어요. 들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소, 적다, 지음. 지음이라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지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중국의 백아와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있었는데 백아가 검은골 연주를 할 때 종작이가 베리굿 이런 거예요.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종작이가 어느 날 다 죽어버려요.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백아가 검은골을 다 끊어버려요. 끊으면서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검은골 연주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검은골질을 끊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음은 음을 안다는 뜻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지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온 세상에. 됐죠? 창밖에 삼경. 이 삼경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삼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간에 1경, 2경, 3경의 삼경은 뭐냐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삼경. 뭐 이렇게 시가증을 좀 쓰시지만 시가증 쓸 때 어때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잘 쓰이죠. 일반적으로. 네, 이게 뭐 낮에 쓴다든가 무슨 아파트에다 쓰기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뭐 아파트 살지만 시가증 쓸 때 저는 거의 정말 이 시간에 써요. 밤 이게 12시를 이제 뭐랄까 11시 59분 뭐 이때부터 해갖고 1시 사이가 제일 잘 써지더라.
그러니까 창밖에 삼경에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말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리는 아까 감정적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니까 그 제가 이런저런 막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리포트 쓰실 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막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막 던져 드릴 거예요. 이런 걸 이국적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국적 정서냐면 외국인으로서 내가 당나라 유학을 가면서 느꼈던 마음이잖아요. 그런 걸 이국적 정서 쓰는 것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 지음에 대한 이야기도 막 쓰시고 그 빈곤과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하기 전에 이제 혼자서 당나라 유학을 온 그런 그 심정 이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다. 네. 삼경이라고 하는 거. 왜냐면 보통 시에서는 4경, 5경은 안 나와요. 거의 3경이 나와요. 네. 근데 보세요. 이 시간도 되게 센티해지는데 네. 창에 3경 오잖아요. 비가 내려. 기가 막히지 않나?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우리 파전집 이런 데 가서 막 막걸리 마실 때 네. 막 막걸리 마셔서 딱 이게 12시가 넘어가. 그럼 속에서 못 잘 들어가요, 원래. 그러니까 그 세계 사람 마음이 비가 오고 새벽 1시, 11시, 1시 그러니까 이런 그런 감정적 거리, 그 다음에 이 감정적 느낌, 요 말리심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 뭡니까 이 감정적 거리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말리라는 뜻이 아니고 네. 내가 느끼기에 말리라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등불 앞에.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이국적인 정서 이런 것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골품제도도 좀 쓰면 돼요. 이 최초는 이제 골품제도에서 육두품 출신이잖아요. 네. 육두품은 뭐 옛날 국사 시간에 보셨겠지만 이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뭐라고 할까 한 7급, 7급도 안 되겠다. 한 9급 공무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봤자 9급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야산에 들어가서 뭐 공부하다가 뭐 죽었다, 뭐 신성이 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채치원에 대한 어떤 느낌. 그래서 채치원의 호가 해군이에요. 참고로 부산에 가면 해운대가 있잖아요. 네. 채치원이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부산 해운대라는 곳이 이 해운이 채치원의 호가 해군이에요. 물론 이제 고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다구름, 해운이 진짜로 해운대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써놓으시면 이제 내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썰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돼요. 한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뭐 시험에는 이렇게 뭐 한시에 대한 이런 밑에 있는 걸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안 낼 테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험이 아니구나. 기말 리포트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234쪽 보세요. 감노사에서 회원의 시에 차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차운이라는 말이 이게 뭔지 아세요? 차운이 뭐냐면 차운. 앞 사람이 지은 시에 운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차운이라고 해요. 이 차자가 그 차자가 그렇죠. 빌려온다는 건데 하여튼 운자를 빌려온다는 뜻이에요. 차운이라는 게. 그래서 앞 사람이 지은 시에 운자를 가져온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노사 차 그다음에 회원 운이거든요. 회원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의천대사의 제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회원의 운자를 빌려가지고 써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보면 한시의 또 특징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이 한시는 일단 5원하고 7원이 있는데 네. 선경푸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경푸정. 이게 뭔 소리냐면 경치를 먼저 하고 네. 감정을 뒤로 한다. 이걸 선경푸정. 그러니까 한시는 5자로 된 시를 5원시라고 하고요. 7자로 된 시를 7원시라고 해요.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 그 뭡니까? 이 최초원의 이 추야 우중이라는 시는 5글자씩 돼 있죠. 추풍 유고음 이렇게. 그래서 5원시래요. 5원시인데 이게 이제 세트로 이 5글자가 세트로 만약에 돼 있다. 네. 그럼 이걸 절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트가 아니잖아요. 네. 5개 이런 걸 절구라고 하는 5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세트로 돼 있는 시도 있거든요. 율시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5원 절구가 되는 거예요. 네. 앞에 그 가을밤 비 내리는데. 자, 이거는 딱 보니까 5원이잖아요. 근데 5원인데 세트로 돼 있네? 네. 그렇죠? 둘. 그러니까 5원 율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말부터 보고 또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속세의 객 이르지 못하는 곳, 밑줄 쫙 쳐보세요. 네. 속세의 객 이르지 못하는 곳, 이게 감노사가 있는 산, 감노사가 있는 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곳에 속세의 객이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고, 올라보니 마음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니 마음이 맑아지고 산 모양 가을에 더욱 좋고 강물빛은 밤에 오히려 밝구나. 흰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외로운 배 홀로 가벼이 가네. 부끄럽구나. 달팽이 뿌리에서 반생을 공명이나 찾았다. 여기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 달팽이 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네. 공명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 달팽이 뿔은 조금 설명을 필요한 건데, 네. 달팽이 뿔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달팽이 뿔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이게 백거이라는 중국의 이제 시인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거기에 시 나오는데 어떤 시, 우리말로 쉽게 편이다. 와우각상 쟁하살이라는 게 뭐냐면 달팽이 뿔이에요. 와우가 달팽이 각뿔,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여기 써보세요. 이 뜻이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되게 유명한 시예요.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쓸 게 되게 많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백거이의 시에 와우각상 쟁하사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그 술잔을 대한다는 대주, 한자 쓰기로 대주, 술잔을 대한다는 시인데, 이게 술주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구절이거든요. 그 달팽이 뿔은 뭐냐? 달팽이 말 그대로 뿔이죠. 달팽이가 있으면 이게 이제 뿔이 있겠죠. 달팽이 뿔인데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달팽이의 뿔이 있어요. 근데 왼쪽 나라와 오른쪽 나라가 막 싸웠다는 거예요. 네. 장자 이야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인데 이 백거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뭐라고 했냐? 달팽이 뿔이라고 한 거예요. 와우 각상이니까. 그러니까 완전 뻥이죠. 중국이 달팽이 뿔이면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게? 개미뿔도 안 되지. 그래서 와우각상 쟁하사는 달팽이 뿌리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하는데 결국은 이 달팽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좁은 땅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공명이라고 하는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술세예요. 이거 제가 뭡니까 고전에 장면과 표현에서 나왔잖아요. 공명도 날 끼우고 하면서 그 상중곡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세도 날 꺼린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경 후정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보면 뭐 한자들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한자시는 좀 복잡하니까 네.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네. 산형 추 그 다음에 호라고 나왔잖아요. 이 글자가 네. 이 글자가 뭐를 읽을 것 같아요? 이때는 다시 갱으로 읽는 다시 갱. 이 글자가 네. 고칠 경으로도 쓰이고요. 네. 다시 갱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갱생이란 말 들어보세요. 갱생. 민족 갱생한다. 처음 들어봐요? 이게 다시 사는 걸 갱생이라고. 다시 이렇게 사는 거. 갱생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갱자로 씁니다. 그 한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쭉 다른 건 이제 건너뛰고요. 자, 건너뛰고 자, 그 밑에서 둘째 줄에 한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참, 그 다음에 와각상. 자참 와각상. 스스로 부끄러울 참자예요. 와각. 달팽이 뿌리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이 참자 뭐라고? 부끄러워할 참자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달팽이 뿔 위에서. 달팽이 뿔 위에서 부끄러워한다. 부끄럽구나 달팽이 뿔 위에서. 그래, 그 다음 뭐예요? 반세, 반평생을. 반세니까. 그 다음에 이 멱자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찾을 멱. 찾을 멱이에요. 멱. 찾는다. 뭘 찾냐면, 공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명은 출세예요, 출세를 찾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는 뭐냐? 쭉 읽어보면 결국은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부식을 좀 알아야 돼요. 김부식은 뭘 썼냐면 삼국사기를 썼어요. 그건 알죠? 네.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 배우셨겠지만 삼국사기는 정사예요, 정사. 그러니까 네. 막 바른 역사고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잖아요. 네. 삼국사기에서 안 나온 걸 써놓은 삼국유사예요.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기록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삼국유사. 근데 이거는 이제 야사라고 그래요. 야사. 네. 정사에 없는 걸 야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글은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되게 삼국사기를 썼고 되게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네. 높은 벼슬에 올라갔는데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김부식 옆에 오른쪽에 정지상이 있잖아요. 네. 김부식과 정지상은 같은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동문수학을 하는 사람인데 정지상이 시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 스승이 정지상만 막 칭찬하는 거예요. 김부식은 칭찬 안 했어. 칭찬 안 하니까 어떻게 했냐? 나중에 이제 어떤 전쟁이라든가 난이 일어났을 때 김부식이 정지상을 죽여버려. 왜냐면 네가 너같이 이런 애는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죽어야지 내가 이제 그렇죠 빛난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진짜로 죽여요. 진짜 참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이 김부식의 어쨌든 이 시를 보면 상당히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서경적인 어떤 필체 이런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공명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더 수준 높게 쓰려면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상품곡에 보면 이런 말은 누구도 안 썼을 거예요. 공명도 날뛰고 이런 구절이 있다. 네. 그걸 가져와서 그래서 이 공명이라는 건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백거이의 대주라고 그랬잖아요. 술잔을 대하며 그 시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와우각상. 그래서 정말 짧은 세상이라는 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엮어서 막 좀 썰을 푸는 거예요. 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 넣어가지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임을 보내면이라는 시를 보세요. 임을 보내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임을 보내면은 이제 정지상의 이제 시입니다. 뜻 앞에 나무 하나 지잡고 원래 이제 정지상의 시는 이거 말고 그 송인이라는 시가 되게 유명해요. 네. 걔도 비가 온 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남포에 임보내니 네. 슬픈 노래 북받치네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보세요. 뜰 앞에 나뭇잎 하나 지자 침상 아래 온갖 벌레 오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진다는 거는 가을이에요. 가을이라고 썼어요. 가을. 네. 이게 지금 가을의 풍경이고요. 그러면 침상 아래 온다는 것은 뭐냐? 귀뚜라미를 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이제 실소리라고도 쓰거든요. 한자로. 실소. 귀뚜라미를. 그래서 이 귀뚜라미라고 하는 게 막 울면서 이제 가을을 뭐 이야기하잖아요. 하여튼 온갖 벌레 오는데 훌쩍 가시는 임 잡을 수 없는데 유유히 어디로 가시나요? 산 끝난 곳까지 따라가던 마음 달 밝은 밤 홀로 꾸는 꿈 남포의 봄 물결 푸를 때 이미여 훗날의 기약 어기지 마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설명 좀 하고 싶은 게 자 일단 남포라는 말 동그랗게 없어요. 네. 이 남포는 뭐냐? 이별의 장소예요. 네. 이별의 장소인데 그럼 남포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동강에 있어요. 네. 대동강에 있는 이별의 장소를 이별의 장소의 대명사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훗날의 기억 어기지 마오인데 여기 이제 밑에서 둘째 줄을 그 한시에서 쭉 보면 네. 남포 춘파록이에요. 네. 남포에 봄 물결이 푸른데 이 푸를 녹자거든요. 남포 춘파록이라고 쓰시고 군휴 부 그다음에 후기 이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군휴 자 여기 군휴 부후기 이게 뭔 소리냐? 이 후기는 훗날의 기약 이건 알겠죠? 훗날의 기약. 네. 그다음에 이 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짐질 부자거든요. 짐을 등짐 짓는 보부상할 때 이 부자예요. 네. 짐을 진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뜻으로 이 부자가 어긴다는 뜻도 있어요. 네. 이 부가 어긴다. 그다음에 이 휴자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나무에 가니까 쉰다는 뜻이잖아요. 쉰휴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휴일할 때 이거 쓰잖아요. 사람이 나무에 있으면. 네. 근데 여기에서는 쉰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원하지 말아라는 뜻. 네. 금지사 쓰임. 이걸 이제 금지사라고 하거든요. 이 휴자가 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는 여기서 그대라는 뜻이고 그대여 원하지 마라. 부는 어긴다고 써. 어기지 마라. 훗날의 기약을 어기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시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일단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당연히 누굴까요? 여인. 시적인 화자는 자, 그리고 우리가 화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뭐냐?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써야지,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어요. 김소월은 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 시적 화자는 여자죠.
시적화자 남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소월이 여자의 가면을 쓴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환웅은도 남자인데 막 여성의 어떤 심정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정철이 삼위인국, 송미인국 보면 그 시적화자가 여자잖아요. 정철이 남자잖아요. 여자의 심정을 엄청나게 잘 써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걸 되게 많이 써요. 문학용어에서. 그래서 시적화자가 여인인데 가을에 이미 떠나갔어요. 일단 가을에 이미 떠나갔고 그러면 훗날의 기약은 뭐냐? 봄이 되면 돌아온다는 기약인 거예요. 가을에 이미 떠나갔는데 봄이 되면 돌아온다는 기약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정지상의 작품이고, 이 정지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남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포는 이별의 대명사다. 그리고 그 정지상의 그 대동강이라는 시에 보면 어떤 이제 두 번째 구에 대동강이라는 이거는 이제 한자는 뭐 그 네이버나 검색하면 다 나와요. 송군 남포 동지가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뭔 소리냐면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송은 보낸다는 뜻이고 이 그대라는 뜻이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이런 뜻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그 남포라는 게 이별의 대명사를 나타내죠. 그 남포가 정기상의 대동강이라는 시에 나온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이걸 가지고 막 쓰려면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의 대동강이라는 시, 이제 어떤 이 시는 송군이라고 하고 그대를 보낸다는 뜻이니까 대동강이라고 보통 대동강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포에 그대를 보내니 슬픈 노래가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떠나가는 임을 이야기하고 시적화자는 여인이고, 그 시적화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쓰는 거예요. 정지상은 남자인데 시적화자가 여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을의 풍광들을 이렇게 잘 써놓은 그 정지상의 작품이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밑에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의 어떤 풍기는 어떤 지금 센티멘탈한 마음, 여인의 어떤 그런 감정적 마음, 이런 것을 잘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자, 236조 양주 객관 벽에다 쓰다. 이거는 제양산 객사락 그 객사 벽이거든요. 이거 한자 쓰면 제양산 객사 벽이, 그 한자 의미 제목이, 그러니까 제라는 것은 지을 제자예요. 지을 제자, 짓는다. 양산은 이제 지명이겠죠. 양산이라고 하는 객사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관을. 얘는 여관을 객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산의 여관에, 이 벽은 담벼락 할 때 벽자거든요. 담벼락에다가 쓰다. 우리말로 그런 뜻이에요. 제양산 제양산이 아니고 제양주, 양주가 양산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 잘못했네. 양산이 아니라 제양주라고 했어요. 제양주 객사벽. 양주가 양산이라는 뜻을 항상 썼네. 그래서 하여튼 양주의 객관, 여관의 벽에다가 썼다, 이런 뜻인데, 이 정포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정지상만큼 유명하진 않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원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울산에서 한 여인과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또 쓴 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우리말로 된 걸 읽어보시면,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장이 먼저 끊어지네. 지는 달빛 빈뜰에 문을 밀고 나서니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함. 이렇게 나서, 자,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오경이 나서,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삼경이 시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 번으로 보면 시가 1경부터 2경, 3경, 4경, 5경이 있어요. 3경, 4경, 5경인데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게 이 아까 3경이 뭐였어요? 밤 11시부터 1시. 새벽 1시라고 했잖아요. 이거만 알면 돼. 그럼 이게 두 칸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벽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되는 이 새벽. 그렇죠? 이거는 11시니까 9시부터 11시 밤이고, 이건 뭐겠어요? 7시부터 9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 3경만 알면 두 칸씩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5경은 새벽 3시에서 5시까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새벽녘 등불이 지워진 화장을 비춘 이 표현은 정말 멋지죠. 왜냐면 왜 멋지냐면 되게 시적인 거예요. 시를 쓸 때는 새벽녘 등불이 그 지워진 화장을 비춘다라는 거 표현이 상당히 멋지죠. 여기 보면 한자를 볼게요. 오경, 그 다음에 이게 등영이에요. 등영. 등잔불 등자에 네. 이게 빛을 영자, 그림자 영자로 쓰이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등잔불의 그림자가 빛을 조자예요. 뭘 비치냐면 잔장이에요. 이게 나물 잔자고요. 화장 장자예요. 나물 잔, 화장. 우리가 찬반을 읽은 거예요. 남아있는 바로 잔반이거든요. 네. 여기 잔이 나물 잔자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화장을 비춘다. 이런 뜻인데, 오경, 새벽녘 등불이, 새벽녘, 오경이 새벽녘이니까 새벽녘에 등영, 이걸 등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등불의 그림자니까. 조는 비친다. 그 다음에 장, 남아있는 화장을 비춘다. 표현이 너무나 멋지죠. 지워진 화장을 비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시적 화자가 여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녘 등불이 보통 이제 그 화장을 이렇게 지운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워진 화장을 비추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장이 먼저 끊어진다. 이게 애간장이 끊어진다. 우리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단장이 그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거 말고 밑에 끝에 단장이 써있어요. 단장. 끊을 단자에 네. 이 애간장, 장 이런 장자거든요. 창자할 때 장자예요. 그래서 이게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뜻이. 이게 이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 원래 원숭이에서 이게 비유가 된 거 혹시 아세요? 이게 중국의 어떤 사람이 원숭이 새끼를 이제가 있어 그걸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넣은 거예요. 배에다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미 원숭이가 막 자기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그 배가 있는 곳에 이제 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원숭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원숭이 배를 가려 보니까 진짜로 애간장이 끊어졌다. 그런 데서 또 나왔다고 그래요. 단장이나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원래 원숭이에서 하여튼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별을 말하고자 하니 애간장, 여기 장이 먼저 끊어지는 데인데 좀 더 시적으로 쓰면 애간장이 먼저 끊어지네. 이게 더 좋은 표현이고, 지는 달빛 빈뜰에 문 밀고 나서니 이라는데 이것도 표현이 멋지죠. 지는 달빛 빈뜰 나오고요. 문을 밀고 나선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다음에 출자가 이제 나갈 출자잖아요. 나갈 출자. 문을 민다. 호자가 원래 이게 집 호자인데 이게 집을 나타내는 호자예요. 집을 나타내는 호자.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문문자. 요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호자가. 하여튼 그래서 문을 밀고 나서니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한다. 이게 살굽고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밑에 한자를 좀 볼게요. 행화라는 뜻이고요. 소영, 행화, 소영, 만의상고. 이렇게 좀 써보실래요? 네. 행화. 이게 한신 공부를 하실 때 거기는 한자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좀 중요한 한자는 좀 알아두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행화라고 하는 게 이제 살구꽃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살구꽃. 그래서 한양대 있는데 행당동이라고 들어봤죠? 네. 거기 살구꽃이 많아서 행당동이에요. 행이라는 게 살구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살구꽃 행화, 그 다음에 소영할 때 소는 뭐냐면 성글소자예요. 성근 그림자. 성근다는 말이 뭐죠? 성근이라는 말. 그렇지, 촘촘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리밥 같은 거. 네. 보리밥을 소사라. 그러니까 성근밥. 한자 쓰면 이게 이제 이 성글이라는 뜻이고, 이 사가 이제 이게 10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촘촘하지 않은 밥, 그러니까 보리밥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성근 그림자가 만 비친다 의상. 원래 의상이라고 할 때는 의자가 오드자가 위에 있는 옷이고요. 이 상자는 치마 상자거든요. 네. 아래 옷을 가리켜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이 살구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살구꽃은 가느다란 여인의 손을 가리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서목수 뭐 이런 것처럼 가느다란 여인의 손을 이렇게 살구꽃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 이거 미화법. 미화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화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요 글자 한자가 뭐죠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이 연구요. 이게 이 거를 보자고요. 거를 보자고요. 네. 연꽃 연자. 그러니까 지역을 하면 연꽃의 걸음이잖아요. 네. 연꽃 연자의 거를 보자. 근데 연보는 뭐냐? 미인의 발걸음을 뜻해. 연보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김만식의 구멍에 김만식의 구멍에 보면 이 송진이가 이제 팔선야구가 볼 때 네네. 거기에 보면 연보란 말 써요. 연보. 미인의 발걸음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걸 이제 미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미화법. 훨씬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밀이 이런 거보다 피부 세척사 이러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느다란 여인의 손을 아주 이제 멋있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시는 양주 객관벽에다 이게 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시적으로 이제 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쓸 때 이 정포에 대해서도 좀 이제 쓰시면 좋잖아요. 비판 상소를 올렸다가 파면이 됐고, 이제 그래서 원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울산에서 이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 시 속에다가 썼다. 그리고 이 시 속에 나오는 어떤 시적인 그 화자라든가 이런 경우 그 이제 새벽녘 등불이 지어진 화장을 비추는데 이별을 바라고자 하니 장이 끊어지고 빈들 살굽고 성긴 그림자 옷에 가득하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적인 표현 자체가 되게 그 뭡니까 되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 이게 그 한시를 이야기할 때 여기 237하고 238도 하는 건가요? 그게 시험에 그 방송에서는 두 개나 하나만 선택해서 예. 하는 거여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라고요? 네. 그 한 작품만 쓴다고요? 네, 한 작품만. 그거였어요? 그때 그거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그 한 작품 이게 아니고 앞에 작품에서 한 작품일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한 작품. 이것도 한 작품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다 알아듣는데 제가 그럼 한 작품 만약에 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작품 중에 최치원하고 쓰긴 썼어요. 근데 이게 그 한 작품을 쓰는데 페이지가 몇 페이지를 써야 돼요? 제가 썼어요. 네. 쓰긴 썼는데 저는 그냥 임을 보내며로 해서 거기 썼고, 임을 보내. 이 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쓰는 거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이거랑 비슷한 종류로 시를 써라. 그런 걸 어렵네. 한문은 안 써도 되고 그냥 그러니까. 뭐 행이랑 이런 거는 상관없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앞에 뭐 나뭇잎 이제 떨어지는 그 풍경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감정을 나타내는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거 그런 것처럼 그 느낌으로 써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참고해서 어차피 아직 이제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임을 보내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뭐지 남포라든가 이런 거 좀 집어넣으면 더 좋거든요. 남포라는 것이 이별의 장소라는 거, 그 다음에 페르소나 그 이야기도 좀 쓰시고 또 가을에 떠난 님을 이렇게 봄이 되면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또 침상에서 이제 그 뭡니까 그 온갖 벌레가 온다라고 하면 그 벌레에서 이 귀뚜라미가 대표적인 벌레고 귀뚜라미 그런 걸 막 썰 푸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한시는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앞에 이게 몇 페이지부터였죠? 그 주말 리포트 과제가 일단 쭉 제가 그 3부 고전 소설에 하나 이제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니까 그러면 소설이면 가사는 아니네. 그럼 군담 소설부터 해가지고 민홍전까지. 알았습니다. 그 우화 소설 이렇게 나오니까 민홍전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걸 제가 쭉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이것도 쓰긴 쓰셨어요? 이건 아직 안 썼어요? 되게 속도가 빠르시네. 불안하니까. 조금 이제 좋아요. 가이드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쭉 일단 뭐 썼어도 전반적인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조금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군담 소설부터 좀 볼게요. 실장. 군담 소설. 이 군담, 그러니까 이거는 기말 리포트 쓰니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시험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이 군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군담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이야기한 잠자고요. 이 군대 문자인데 네. 이 글자가 되게 재밌는 게 네. 차를 덮어놔요. 군대를 가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를 항상 덮어놔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런 거 보셨죠? 찝차 있으면 이렇게 네. 위를 뚜껑을 이게 여는 게 없잖아요. 다 덮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그 뭡니까 폭 같은 것도 덮어놔요. 이게 그 안 보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자동차가 덮어놨다. 하여튼 네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다. 네. 일단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 순서는 군사적인 영웅의 이야기가 일단 그걸 좀 보시면 영웅의 이야기도 군담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군담 소설에 가면 뭐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시겠지만 여성이 이제 중심이 되는 군담 소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시점입니다. 이제 이걸 어떤 책에서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데 네. 하여튼 여성 군담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대성도. 근데 네. 여기서 재밌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이 군담 소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이것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군담 소설은 창작계 군담 소설이 있고, 창작계 역사계 군담 소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역사계 군담 소설, 역사적인 실제 인물, 임명옥 하나만 들어보세요. 임명옥전. 네. 이 사람은 실제 존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역사계. 근데 창작계는 뭐냐? 작자가 막 지어내. 그래서 네. 소대성. 이 사람 대성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대성들. 대성학원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창작계 군담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거만 이해하면 되고 소대성전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소대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좀 이거는 118쪽을 좀 볼게요. 네. 그 소대성의 이하 일대기를 그린 작자와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인데, 자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 미상을 이제 쓰기도 하고 고전 소설인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왜 그러면 그 연대 미상이고 작자를 미상이냐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양반들이 주로 이제 고전소설 쓴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소설을 보세요. 소설이 되게 흥미가 있어서 대설이라고 썼겠죠. 그래 안 그랬어? 시로가는 전단지. 네. 그러니까 하찮은 이야기는 네. 대설이라고 안 쓰고 소설 네. 쓴 이유는 하찮은 이야기다. 네네. 그래서 양반들이 이렇게 소설 쓰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 비판을 받거나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자 미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영웅 소설이고 전쟁터에서 뛰어난 무공을 발휘해서 전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웅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줄거리가 이제 밑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작품을 공부할 때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강독도 물론 중요해요. 강독도 중요하지만 강독 이거 아무리 읽어봤자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줄거리를 먼저 내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번 보시죠. 네. 명나라 때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은 늦도록, 그러니까 소양이니까 소씨겠네요. 늦도록 자식이 없어 근심하다가 영보사,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외아들 대성을 얻는다. 그래서 소대성이 되는 거예요. 소씨인데 이름이 대성이에요. 네. 대성은 동해 용자의 적강으로. 자, 여기서 적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적강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조금 어려운 글자를 수 있는데, 이게 적이 뭐냐면, 적이라는 게 네. 그 신선적이라고 하고요. 네. 신선적이라고도 하고, 선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은 남자는 신선, 여자는 선녀니까, 하여튼 신선에서 선녀가 내리다는 자예요.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적강. 그러면 적강이라는 말은 뭐냐? 적강이란 말 처음 들어보죠. 적강은 유배 가는 걸 적강이라고 해요. 유배 가는 거를. 그러니까 유배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난 유배 가는 게 아니다. 나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인데 글자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 내려왔다. 인간 사람 멋지죠. 적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배 가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오면 대성은 동해 용자의 적강으로 그러니까 그런 적강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지만 속뜻은 유배의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 풍파리 걸식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살았죠. 그리고 청주에 사는 이상선은 기이한 꿈을 꾸고 월영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작품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남자가 그 어떤 사람의 이제 인품을 보고 데리고 와요. 아, 얘가 되게 괜찮은 애다라는 걸 보고 데리고 와. 그러면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누가 반대하냐면 누가 좀 이렇게 구박을 하냐면 부인이 구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 사람 괜찮은 애야. 네.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오면 이런 걸 이제 이 부인이 구박을 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봤어요. 이 데리고 왔는데 이상선 대성이 인물된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려고 해. 부인과 세 아들은 보세요. 네. 구박하잖아요.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혼인을 반대하다가 경내전의 이승상, 그러니까 요즘 말로 승상은 총리의 총리.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대성을 박해하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소설에서는요. 죽이려고 해도 누가 등장하냐면 구조자가 등장해요. 거기다 써놓은 구조자. 혈전 안 죽어요. 구조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구조자가 등장. 이거를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을 뭡니까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우스 마키나. 성경을 거예요. 데우스 마키나. 그러니까 데우스 마키나. 이게 뭔 소리냐면요. 기계신이라는. 기계신. 그러니까 데우스 마키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어. 인당수에 빠졌는데 어때요? 연꽃이 막 이렇게 감싸가지고 얘를 살리죠. 네. 심청전 보면 이런 게 데우스 마키나. 또 사람이 막 높은 곳에 막 떨어져서 낙엽에 떨어졌어. 낙엽에 떨어졌는데 이게 에이스 진짜 같은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데우스 마키나. 또 이 사람이 절벽이 떨어지려고 했는데 나무까지 이렇게 했어. 이것도 데우스 마키나. 이 되게 길어. 이게 복잡해. 또 누군가가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한 사람 살렸어 사람이. 그것도 데우스 마키나. 데우스 마키나가 되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분담 소설 중에서 분담 소설 쓴다면 이런 데우스 마키나라는 의미를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읽고 느낌 쓰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써놓으면 이 데우스 마키나가 되게 유명한 말이고 적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쓰시고 그러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구조자가 등장한다는 거. 자, 그래서 대성은 자다가 자기의 침입을 도술 피하고 집을 떠났는데 대성은 영보산에 가서 여기 보세요. 노승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네. 구조자라고 써요. 구조자. 이 노승이 등장을 해서 병법과 무술을 가르쳐요. 채봉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는 어머니의 권고를 물리치고 대성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대성이 청룡사에서 공부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호국이 증원을 침공한다는 천문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를 난 대성은 노승에게 보검을 받고 이상서가 꿈속에 지시한 대로 갑주를 열고 늙은이란 뜻이에요. 늙은이로부터 용말 얻어 중원으로 떠난다. 대성은 중원에 이르러 적군을 격파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황제를 구한다. 황제가 크게 기뻐하고 대성을 대원수, 그러니까 대원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장군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최고의 장군, 넘버원 임명하니 대성은 호국 왕을 항복시키고 개선하고, 그러니까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개선장군. 황제는 대성을 노국왕에 봉하고 노왕이 된 대성은 정주로 가서 채봉을 맞아 인연 성취하고 노국에 부임하여 선정을 받습니다. 이 선정이란 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 정자는 정치를 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첫 번째 딱하다. 두 번째 잘. 여기 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축구 선수들 잘 싸웠어요. 뭐라고 하죠? 잘 싸웠어요. 선전했다. 선전했다. 이게 착하게 싸웠다는 뜻 아니죠.
막 태클도 걸고 해도 선전한 거예요. 네. 잘 싸운 거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잘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동사로 수입해. 그러니까 선정은 정치를 잘한다. 물론 이제 이걸 잘로 보면 잘 정치한다 해도 돼요. 어쨌든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런 걸 선정해요. 선정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연을 성취하고 노국에 부임해서 선정을 베푼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소대성전이다. 그래서 이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고 네. 또 하나는 군사적 능력 영웅이고 네. 뭐냐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있는 비범한 의미. 이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군담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네네.